지루해도 시청하면 늘어가는 코인 경제 지식 출발! 안녕하세요, 젤리브라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지금 장세가 그렇다고 우리가 환호하기에는 좀 모호한 장세고, 그렇다고 실망하기에도 모호한 장세인데, 지금 현재 장세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다가오는 30일 날 이제 중요한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향후의 금리에 관해서 지금 현재 미국 경제에 관해서 한마디 또 하실 거고, 중요한 건 SBF, FTX 전 CEO인 SBF가 뉴욕타임스 서밋에 이제 출전해서 과연 뭐라고 발언을 할지 저는 이제 가장 그게 궁금하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무래도 코인 시장에서는 이번 주에 중대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까지도 미국 내에서 나오는 실업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GDP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영상에서 녹여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쭉 보시다 보면, 이번 주는 이렇게 되고 향후의 흐름은 이렇고 금융권은 현재 이렇구나, 이런 걸 아마 아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고, 일단 빨리빨리 이제 진행을 할게요. 비트코인 채굴 수익률이 2년 만에 최저치다, 해시레이트도 지금 하락세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디피컬티도 지금 하락이다, 이런 얘기를, 채굴자들이 채굴을 많이 안 하니까 지금 현재 채산성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중소 채굴 하시는 분들은 채굴기를 다 팔고 떠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집중적으로 채굴기를 이면에서는 매집을 하고, 대형 규모의 채굴장이나 어떤 그 채굴기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거대 자금을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 기업 공개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다 기준을 맞춰야 될지. 자, 여기까지 이 뉴스는 정리하고, 푸틴 블록체인 기반 국제 결제 시스템 요구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스위프트 1.0의 파괴와 스위프트 2.0의 대두에 관해서 제가 지난 여러 개의 영상에서 아마 제가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바로 이겁니다. 우크라이나 분쟁과 미국의 러시아 제재, 금융 제재, 그럼으로써 달러의 헤게모니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 사실 제재를 가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 격이 된 거지 사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중국이든 러시아든 외환보유고에서 달러를 전면적으로 계속 없애고 있고, 하다못해 일본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 미국 채권을 지속적으로 판매를 강하게 하고 있는 현재 시점. 과연 이 게임의 끝은 과연 어떻게 될까? 결과는 이미 뻔히 나온 것 같은데, 이미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았을 것 같고, 정확히 11월 24일 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AI 여행 컨퍼런스에서 푸틴 대통령이 글로벌 금융 결제 시스템의 독점을 비판했다. 이 독점자가 지금 누구냐? 연준이죠. FED는 이제 점점 빈 껍데기가 돼가고 있는 현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코인 투자자는 달러가 강건해서 지난 100년간의 어떤 그 위험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달러의 헤게모니의 파괴에 관해서 사실 기도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연준이 어서 빨리 CBDC에 관해서 옹호하는 발언으로, 적극적으로 발언으로 돌아서기를 바라야 되는데,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면 이거를 눈치를 못 채시는 분들도 간간히 있어요, 분위기 자체를.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강요할 수는 없죠. 딱 이렇죠. SBFS, SFMS, CIPS. 자, 이게 다 연결되고, 여기에 또 짜잘하게 이제 국가들이, 다른 오페크나 브릭스 국가들이 서서히 다 연결을 되고 있는 이 와중이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통합으로 거래자들이 이 4개의 알트코인으로 이동했다. 이미 도지코인은 붐업을 했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OS 체제를 만약에 거기서 구글하고 애플에서 iOS에서 만약에 제재를 받으면 본인이 독자 노선을 걷겠다. OS도 만들어내고 모바일폰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급등을 하긴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사실상 이거는 단기적인, 언제나 그렇듯이 도지코인은 또 이러면 또 사람들이 뉴스에 뉴스를 만들어내고 또 이상한 발언을 또 만들어내서
거기에 또 막 달라붙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예. 앨런 머스크가 말을 했을 때는 단기적인 어떤 그런 분출 시세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라이트코인도 생각보다 좀 분출을 단기적으로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체인링크랑 AP는 제가 모르겠는데 라이트코인은 많이 분출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트레이더들 중에 좀 눈치 빠른 사람들, 단기 스윙 잘하는 사람들은 이미 익절하고 빠져나온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그리고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민부 림블 기술, 그러니까 익명성 기술을 채용을 하면서 한국 시장에서 퇴출됐죠. 근데 과연 어떻게 될까? 저는 이제 아주 궁금하거든요. 과연 라이트코인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그 비트메인이라는 세계 최대 채굴 회사가 그것도 제가 보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보고 있는데, 자, 이 뉴스는 심지어 하나은행의 경우 9월 26일 1,300억 순발행 이후 두 달째 은행채 순발행 실적이 없다, 뭐 요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뭐지? 그래서 은행채를 지금 은행들이 팔지 못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은행채 팔지 마. 그리고 대출은 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금리 인상에 관해서는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도 뭐하고 저렇게 하기도 뭐한 사면초가 입장에 빠진 전통금융권, KB은행, 뭐 신한, 하나, 뭐 우리, 농협은행 막 이렇게 해서 뭐 이게 무너진다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점점 전통은행이 현재 명목화폐 시스템 체계에서 현 금융 상황에서 존재 가치를 발휘하기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좀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2023년, 2024년으로 들어가면서 점점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눈치 빠른 금융인들은 코인 시장으로 넘어오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예, 왜냐면 지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침몰하는 타이타닉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눈치 빠르게 이동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은행들도 뭐 사라지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혁신하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해고에 아마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막 운수노조? 거기가 막 으쌰으쌰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마 금융노조도 아마 일어나기 시작을 여긴 미국이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지금 돌더라고요. 1위부터 8위까지의 은행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JP모건, 골드만삭스, 시티뱅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그리고 HSBC, 뱅크 오브 뉴욕, 뭐 멜론은행 다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에 어느 정도 인프라를 이미 깔아놓은 그런 금융회사들이죠. 근데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회사들이 지금 전체 파생상품 시장에서 2천조 원을 굴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굴리고 있죠. 근데 이게 2천조 달러 이상의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충돌이 임박했다. 경제적 여파가 끔찍해질 거다. 그럼 아까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국민채를 지금 발행 못하게 하고 있는 정부, 왜 정부는 그걸 막을까? 그리고 왜 이런 얘기가 금융인들 사이에 지금 돌고 있을까? 이거를 공통되게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예. 이 사람들은 왜 여기 JP모건, 골드만삭스, 시티뱅크, 웰스파고 다 이미 비하인드에선 코인 시장에 관한 인프라를 확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몇 개 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예. 인프라를 까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위기만 저는 스트림만 그냥 말씀드릴 뿐이에요. 그리고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독일 얘기거든요. 독일이 이민법을 좀 바꿨대요. 그래서 독일 내에 상주에서 5년 이상 거주자, 5년 이상 거주자가 만약에 거기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한테 바로 독일의 시민권을 준대요. 근데 예전보다 훨씬 더 완화되어 있는 어떤 이민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민법을 이렇게 원래는 엄청 타이트하게 하는 국가가 독일이란 나라거든요. 유로존 중에도.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
이렇게 잘못하면 멀티컬처가 확산돼서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오죽하면 이렇게 할까. 인구의 중요성에 관해서 대두되고 있다라고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도 이민법을 제가 알기로는 손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아마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아마 그래서 제가 항상 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인구 중요성이 대두되면 인구를 많이 가진 나라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국가들의 GDP, GNP를 향후에 눈여겨봐야 된다. 이게 1, 2년 만에 끝나는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제가 관련되어 있는 것들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블룸버그에 이제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 이거는 경고성은 아니고 그냥 대중들한테 어느 정도 시그널을 하나 주는 것 같은데, 다음 코비드19는 만약에 변이 바이러스가 온다면 이거는 더 극악으로 위험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도 아마 제가 이 비슷한 얘기를 아마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다시 이번에 프리한 어떤 그런 게 오고 잠시 동안 오고 만약에 이런 국면이 더 강력한 코비드19가 와서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오면 더 심하게 아마 사람들을 통제를 할 텐데, 그런 상황이 오면 메타버스 세상은 과연 어떻게 될까? 메타버스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과연 어떻게 될까? 그냥 이게 단적으로 끝나버릴까요? 코비드 통제가? 사람들의 이동은 극도로 제한될 거고, 극도로 이동이 제한된 상황 내에서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서서히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과연 어떻게,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꾸려 나가야 될까? 이 상황에서 원자재 값은 그렇다고 폭락을 하지 않는데, 그러면 아마 지금서부터 준비를 해도 전 늦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망상일 수도 있지만 어쨌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분쟁에 관해서 우리나라 뉴스를 보면 숨기는 게 참 많아요. 근데 누가 이거 트윗을 올렸어요. 뭐라고 이제 올렸냐면, 이게 여기 나와 있는 데가 우크라이나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 다른 데는 불빛이 조금씩 있는데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 여기 불빛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러시아에서 미사일을 쏴가지고 발전시설이나 뭐 곡물창고, 에너지하고 관련돼 있는데 전부 다. 그래서 여기 불이 안 들어와요. 아예 우크라이나 지역에. 근데 우리 공중파에서 보면 지금 러시아가 막판에 몰렸다.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망해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과연 어떤 게 진실일지. 어쨌건 하여튼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여기 나오죠. 말 그대로. 서방제재 수출 감소. 4분기 GDP 마이너스 7.1% 전망. 러시아가 휘청인다. 근데 러시아가 금융제재로 휘청이고 있는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아까 제가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죠. 한마디 던졌죠. 눈치 보지 않겠다. 금융제재에 돌파를 하겠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강력하게 도입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자, 이거랑 이제 같이 곁들여서 보시면 됩니다. 푸틴 때리느라 서방 무기 고갈. 미친 듯이 무기 긁어 모아야. 뭐 이런. 어디 한쪽에서는 뭐 반대되는 얘기, 한쪽에서는 또 반대되는 얘기. 어디다 중심을 맞춰서 우리가 기사를 봐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기사를 볼 때 만약에 한 가지 주제가 있으면 되게 여러 개를 봐요. 여러 개를 봐서 사실적인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이게 습관화 되시다 보면 아마 어느 정도 그런 거를 걸러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뭐 그래서 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이 시사적인 얘기가 과연 내 코인 시장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핵심은 그거예요. 제가 아까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크라이나 분쟁에 관해서, 그리고 현재 전통 금융시장의 위기로 인해서 과연 향후에 2023년도 당장 2022년도 말부터 해가지고 향후에 코인 시장이 2025년에 과연 어떻게 될까? 내 자영업은 과연 멀쩡할 수 있을까? 내가 다니는 직장은 과연 멀쩡할 수 있을까? 지금 터무니없이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코인 시장은 더 망할 거고, 내 직장은 더 탄탄해져서 내 연봉은 더 올라갈까?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더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번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아마 좋은 결과들을
그러니까 위험할 때, 특히나 이럴 때 잘 버티시고 끝까지 결과를 보신 분들은 아마 생각지도 않은 아마 결론이 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